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엑셀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접수하시면 수험번호가 나올 텐데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그 수험번호와 이름을 조합해서 파일 이름을 주셔야 되겠고요. 저장하실 때에는 시험장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위치에 맞춰서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서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4개의 문서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요거는 결과물이 꼭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뒤로 넘겨두시고 차근차근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나머지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모든 작업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하셔라.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테두리의 모양도 출력 형태 보시고 두꺼워 보이면 두껍게, 가늘어 보이면 가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렇게 4개의 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답안 시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감점 처리가 될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TQ 엑셀의 경우에는 전체 문서가 4장이지만 제1작업에다가 데이터 입력한 거를 2, 3, 4 작업에서는 활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 작업이 연소적으로 망하겠죠. 그래서 1작업 시간이 충분하니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시켜 주시길 권합니다. 우선 엑셀을 실행시키시면 시트가 한 장만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미리 시트를 준비해서 2작업과 3작업 데이터 입력할 곳을 마련을 해둘게요. 더하기 단추를 누르시면 시트가 계속 더 추가될 거고요. 마지막 4작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과정에 차트를 삽입하는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시트 1번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시트의 이름을 확정시킬 수 있죠. 반복적으로 제2작업 엔터, 제3작업 엔터 하셔서 종이를 마련했으면 이제 1작업부터 3작업까지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같이 선택하시면 3개의 시트가 동시에 잡힐 거고요. A열의 열너비를 1로 맞춰달라 라고 하는 게 선수 조건이었죠. A열 자체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열 너비를 입력할 수 있죠. 클릭하셔서 너비를 1입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모든 아이들은 A의 열너비가 1로 공통적으로 설정됩니다. 조건을 보시면 모든 데이터는 서식이 굴림의 11이라고 되어 있지요. 1작업에다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일일이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글꼴을 맞춰주셔도 되지만 미리 설정을 하고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와 1이 만나는 곳에 삼각형 보일 텐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꼴을 굴림이라고 크기는 11라고 맞춰주시면 전체적으로 글꼴을 맞춰준 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와 4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시고 입력할게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2줄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셀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Alt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2줄 입력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나면 테두리를 맞춰 주시고요. 간격이 너무 좁은 친구들은 넓혀 주셔야 되겠죠? 합쳐줘야 되는 친구들은 한꺼번에 범위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합쳐주시고요.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이 굴림의 11이라고 했고요.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라고 했군요. 모든 친구들을 일단 가운데에다 배치를 할 거고요. 숫자들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정렬하시면 되겠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한꺼번에 잡으셔서 표시 형식에 가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목을 넣으실 때 도형을 넣을 공간 좀 확보할까요? 우리 1, 2, 3번 행은 너무 좁아 보이죠? 행 번호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1, 2, 3번 행을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사이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화살표 나옵니다.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시면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죠. 없는 걸 집어넣은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해서 찾아주십시오. 순서도에 있지요. 글꼴과 크기, 색깔을 지정된 대로 적용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고 색깔에 대해서 채우기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자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그리기 도구가 뜨지요. 거기에서 서식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채우기 노랑, 도형의 효과 그림자. 결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해라. 원본은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결제란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너비나 높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비나 높이가 달라지는 거에 영향받지 않도록 아예 다른 종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까요? 제2작업에서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높이를 조절하시고 너비를 조절하셔서 결제란이 만들어졌다면 그림으로 복사를 해볼까요? 범위를 잡으셔서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홈 탭에 보시면 쌍둥이 복사해주는 친구 있죠?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해달라 라고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림으로 저장하겠다 라고 확인하시면 복사는 끝났고요. 그 복사한 거를 1작업에 오른쪽 요 위치에다가 갖다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위치 적당히 배치하셔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원본은 꼭 지워달라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을 그냥 범위 잡으셔서 딜리트 지우게 되면 글씨만 지워지게 되겠죠. 상자 자체를 몽땅 다 지우시려면 행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 자체를 붙잡고 오른쪽 버튼 삭제라고 하시게 되면 선 자체가 지워질 겁니다. 높이가 좀 달라 보이네요. 역시 높이 값이 조절된 친구는 오른쪽 버튼 삭제 하셔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요. 이러저러한 영역은 주황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그 시험지의 색상이 흑백이긴 하지만 색깔이 여기는 색깔이 칠해져 있네 라는 걸 보시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도요,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도요 라고 동시에 선택하시고 색깔을 칠해주는 깡통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색상을 정하실 수 있죠. 이름이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해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친구는 데이터를 오타나지 않도록 유효한 값만 받도록 해주는 친구예요. H의 14번 셀 여기죠. 자, 여기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회원 코드가 보이도록 해달라 라고 했네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를 하실 수가 있지요. 문제의 구조상 제한 대상은 항상 목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리스트들이 쫘라락 표현되는 목록.
직접 입력하시는 게 기본 방법이지만 문제에서는 요만큼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B의 5번부터 B의 12번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원본을 B의 5번부터 B의 12번 요만큼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옆에 단추가 하나 생긴 게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골라주시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셀 서식을 만들어 볼까요? H의 5번에서 H12번 영역이라고 하면 이 등록 횟수를 말하는 거군요. 이 범위에 숫자 값들이 들어있을 텐데 뒤쪽에다가 회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하시면 표시해주는 형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만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세팅을 하셔야 되겠고요. G표준이라고 하는 건 입력된 그대로를 보여달라 라는 건데 우리는 숫자를 보여줄 거니까 숫자라면 0이죠. 그 뒤에다가 회라는 말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하자면 앞뒤로 회라고 하는 글자 뒤에 따옴표를 붙여 주셔야 하는데 한글의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따옴표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게 될 거예요.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숫자 뒤에 회라는 말이 붙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뒤쪽에 알아서 따옴표가 붙죠. 마지막으로 G의 5번에서 G의 12번 영역에다가는 등록비라고 이름을 정의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의 셀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셀들의 주소가 보입니다. 클릭할 때마다 주소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를 한꺼번에 선택했을 때는 이름이 뭐라고 뜨냐? G의 5번이라고 뜨는군요. 제일 앞쪽에 있는 친구를 대표로 해서 이름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었을 때는 등록비라고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군요. 블록을 잡으셨다면 이름 상자에다가 등록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선택할 때는 G의 8번, G의 10번이라고 따로따로 붙지만 전체 범위를 같이 잡으면 등록비라고 이름이 뜨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등록비인데 동록비라고 오타를 내게 됐다면 다시 이름을 여기 이름 상자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수식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름을 관리해주는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편집을 하셔야 안전하게 이름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쭉 입력을 했고요. 모든 조건들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선 모양을 전체적으로 가장자리 테두리가 좀 두껍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제목들 있는 사이 간격도 굵은 테두리, 중간에 X자 표시 들어있는 친구는 선의 모양 찾아봐도 대각선은 없지요. 맨 마지막에 가시면 다른 테두리라는 게 보이고요. 거기에서 테두리를 대각선으로 표현해 줄 테다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 표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입력하실 적에 이 괄호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문제의 번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바로 아래에 함수 문제가 나오는데요.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항상 1번, 2번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을 문제 푸시다 보면 혹시라도 안 풀리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처리하도록 하고요. 조건부 서식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조건을 이행하셨을 때 글자야 커져라 작아져라 색깔을 노랑으로 파랑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 바뀌어졌다면 여기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는 내가 걸은 조건에 만족하는 아이들만 색깔이 바뀐다든지 글씨가 커진다든지 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등록 횟수가 5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전체를 몽땅 붙잡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제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용들만 몽땅 행 전체 잡으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홈 단추에 있지요. 홈 단추에서 조건부 서식을 찾아서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되겠고요.
수식을 이용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수식을 이용하겠다 라고 하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equal 하고 식을 시작하면 되겠죠. 등록 횟수가 5 이상인이라고 했네요. 등록 횟수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서 등록 횟수는 얘입니다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앞뒤로 붙는 게 보일 거예요. 달러 표시가 붙었다는 건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주소로 따지자면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H는 고정이 돼도 되지만 5, 6, 7, 8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H에만 붙어야 합니다. 일일이 클릭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 제일 위쪽에 보면 F1234라고 하는 펑션 키가 보일 텐데 F4 키를 누르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달러 표시가 붙는 상태를 H에만 붙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5라고 해주시게 되면 수식은 끝났고요. 그렇게 5보다 큰 아이들을 만났다면 행 전체에다가 글꼴이 파랗게 굵게 표현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서식을 지정해야 되겠죠. 서식 단추 누르셔서 글꼴을 굵게 처리해 주세요. 색깔은 파랗게 처리해 주세요. 파랑이라고 하는 건 내 눈에 파랑색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뜨는 친구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확인 이렇게 해서 5 이상인 친구들만 쫙 전체 줄 전체가 파랗게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해보도록 할까요?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업은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1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범위를 쫘라락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하면 반딱반딱거리죠. 제1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넣으세요 라고 했으니 컨트롤 V 붙이시면 되는데 폭들을 조절했던 게 다시 원상복구돼서 굉장히 좁아 보이네요.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옵션 창이 떠 있을 거고요. 폭을 그대로 원본 유지해서 데려와 주세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1작업에서 폭 조절했던 걸 그대로 유지해서 데리고 올 겁니다. 이번 문제는 필터를 주는 문제로군요. 고급 필터를 주실 때는 문제를 먼저 분석부터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일이라고 했고 등록 횟수가 라고 했으니까 조건은 2개가 되겠군요. 이거나 라고 했습니다. 이거나 라고 하는 건 오화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면서 라고 나왔다면 AND 조건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AND 조건이나 오화 조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지금은 오화 조건이 제시가 된 거죠. 자, 오화 조건일 때에는 그 조건들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AND 조건의 경우에는 서로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달아주는 거다라는 거. 등록일이 2020년 5월 31일 이전이라고 했네요. 해당일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것도 일단 포함이 돼야겠고 이게 이전이면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군요. 등록 횟수가 5 이상인이라고 했으면 얘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등록일이라고 하는 조건과 등록 횟수라고 하는 조건 2개가 있을 때 그 조건에 대해서 2020년 5월 31일이라고 하는 조건에 작거나 같다 이전이니까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쓴다고 했죠. 이거나 라고 하는 건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 쓴다고 했으니까 이상인이라고 5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써줘야 된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등록일이라고 하는 조건과 컨트롤 등록 횟수라고 하는 조건은 2개가 필요하군요.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조건은 B의 14번 셀에부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B의 14번 셀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조건 2개는 마련이 됐고요.
그 조건 중에서 2020년 5월 31일 이전이다 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2020 빼기 5 빼기 31 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2020년 5월 31일 이전이란 뜻이 되고요. 서로 다른 줄에다 조건을 써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한 줄 대각선으로 아래쪽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겠죠. 5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건 두 개가 서로 다른 줄에 배치가 된 거고요. 좀 좁으니까 넓혀볼까요? 결과에 대해서는 회원 코드, 회원명, 담당자, 등록비,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어디다가요? B의 18번 셀에다가요 라고 했군요. 결과물 회원 코드 컨트롤 키 눌러서 회원명, 담당자, 등록비 요 네 가지 경로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8번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요 네 가지의 항목만 데이터 추출할 수 있도록 위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고급 필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범위를 몽땅 다 잡으시고요.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고급진 필터가 보입니다. 고급 필터는 범위를 이미 붙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목록 범위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조건 범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은 조건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결과를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니까 다른 장소입니다 라고 체크하셔서 그게 어디냐면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요 라고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확인했을 때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리가 역시 좁네요. 넓혀 줄게요. 고급 필터의 결과값을 보시고 그 결과에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결과값에 보면 이렇게 제목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를 범위 몽땅 잡아서 그냥 홈에 가시면 채워주는 기능 이용해서 색깔 채웠었으니까 여기에서 채우기 없습니다 라고 변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표의 스타일을 보통의 2번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표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밝게, 중간, 어둡게 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있는 친구가 보통이겠네요. 표 스타일 보통 2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바로 이만큼 가지고 해도 될까요? 라고 반짝거릴 거고요. 머리글 포함을 해주셔야 이 첫 번째 줄이 머리글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확인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표 서식까지 끝났습니다. 3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고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에다가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복사하라는 얘기는 없네요. 제1작업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느 만큼을 이용해야 되느냐? 범위는 아까 저희가 이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B의 4에서 H12번 셀 범위 잡았던 거 있죠? 자, 그 범위 그대로를 활용할 겁니다. 범위에 대해선 변동이 없고요. 없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범위를 잡고 들어왔으니까 표 범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거고요. 워크시트도 저희가 미리 마련을 해놨죠. 기존의 워크시트로 가겠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클릭하셔서 제3작업 B2 셀에다가 확인 단추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준비가 끝났어요. B2 셀에다가 넣은 이유는 이 출력 형태에 보시면 B2에서부터 색깔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B2 셀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피벗 테이블도 역시 문제 분석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필요한 항목은 등록일, 등록 경로, 회원명의 개수, 등록비, 평균. 그래서 회원명의 개수는 따로 계산하는 거죠. 등록비의 평균도 따로 계산하는 거네요. 이렇게 항목은 4개가 필요하구나 파악하셨으면 클릭하셔서 등록일, 등록 경로, 회원명, 등록비 선택하셨으면 이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필드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물 모양이 달라질 텐데요. 등록일이라고 하는 건 행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등록 경로라고 하는 건 열로 활용을 할 겁니다. 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옆으로 쭉쭉 뻗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등록일의 경우에는 행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경로에 열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로 이렇게
쭉쭉 내려온 거, 지인 소개, 전단지, 인터넷 검색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등록 경로를 통해서 열로 표현이 되고 있죠. 등록일은 행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등록 경로를 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행과 열 배치를 하시면 그 다음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회원 명의 개수와 등록비의 평균이라고 했으니 회원명도 역시 계산하는 시그마 동네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요. 등록비가 더 뒤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순서를 옮겨 줄게요. 배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등록일이 행, 등록 경로가 열, 계산하는 건 회원명, 그리고 등록비라고 순서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다만 등록비 경우에는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 합계가 구해져 있네요. 자,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클릭하셔서 값필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해요 라고. 이름도 마저 정리하고 올까요? 평균이 등록비라고 끝났는데 결과물에 보면 등록비에 대해선 단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뒤쪽에 더 붙어 있네요. 괄호 치고 단위원까지 붙여서 확인하고 나오시면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배치가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등록일을 그룹화하고 등록 경로를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등록일에 대해서는 행 레이블, 등록 경로에 대해서는 열 레이블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름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등록일, 등록 경로. 그룹화하고 라고 했는데 등록일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니 그룹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취소. 그렇다면 그룹하는 건 이 날짜들 자체한테 부탁을 하셔야 되겠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으로 묶어줄 거다. 분기별로 할 거니까 일, 월은 빼시고 분기로만 나눠주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1사분기부터 4사분기로 그룹화 묶어졌고요. 등록 경로에 대해서 정렬하세요. 옆에 화살표 눌렀더니 정렬에 대한 건 있군요. 오름차순 정렬인지 내림차순 정렬인지는 지읒부터 이응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렬이 될 건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시고요. 행의 총합계 지워서 나머지 출력 형태는 맞도록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이제 이 나머지는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를 갖다 두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라고 했으니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요. 빈 셀의 표시는 별 3개로 표시해라 라고 하셨으니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행의 총합계는 요약 필터에 가셔서 지워달라 라고 했으니 지워주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어느 정도 모양이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나머지 출력 형태는 보시고 글자들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붙어 있네요.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가운데 정렬. 숫자들을 보시면 소수자리가 다다다닥 붙어 있죠. 평균 내다 보니까 출력물에는 소수자리가 없네요.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를 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소수자리가 사라지면서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가고 오른쪽 정렬 자연스럽게 되죠.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복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서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어느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할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결과물에 등록 횟수와 등록비를 가지고 세로막대형 차트를 만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회원들의 이름도 보이는군요. 자, 요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명 범위를 잡으시고요. 등록 횟수는 뚝 떨어져 있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등록 횟수 범위를 잡아주시고 등록비라고 하는 것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쭉 범위 잡은 걸 기준으로 해서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건데 세로막대 만들 거니까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라고 하셔서 2차원의 세로막대를 선택하시게 되면 일단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차트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트에다가 옮겨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트 작업하고 계시면 차트 도구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맨 끝자락에 차트를 이동시켜주는 단추가 있습니다. 차트 이동 단추를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시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트를 만들면서 작업할 수가 있죠. 제4 작업이라고 확인 단추 눌러서 커다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차트 문제 맨 끝자락에 보면 주의사항에서 반드시 순서가 1, 2, 3, 4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트를 작업하시고 나면 제일 앞쪽으로 차트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잊지 말고 보내줘라 라는 뜻이에요. 제4 작업으로 되어 있던 친구 질질질 끌어서 제4 작업을 맨 뒤쪽으로 보내줬고요. 차근차근 확인 한번 해볼까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드세요. 묶은 세로막대형 맞습니다. 데이터는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데이터 보아하니 우리는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길쭉한 막대가 보이고요. 문제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 쓸데없는 데이터가 묻어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름들을 비교해 보시고 쓸데없는 자료 지현욱이라고 하는 친구 필요 없고요. 고지성이라고 하는 친구도 필요가 없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항목은 지우도록 할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뜨죠. 거기에서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까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들이 쭈루룩 나야 될 건데, 지현욱과 고지성은 필요가 없어요 라고 V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묶은 세로막대형 끝났고 1작업 시트 끝났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꿔줬죠. 차트 디자인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 레이아웃을 3번으로 하나, 둘, 셋. 스타일은 1번으로 첫 번째 친구. 영역 서식에 대해서 차트 안에 있는 글꼴들은 굴림의 11, 그리고 채우는 거 대해서 지시 나와 있죠. 커서를 차트 안에 두시면 차트 영역인지 차트의 제목인지 계열인지 이름들이 뜹니다. 차트의 영역에서는 글꼴이 굴림의 11이라고 했네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 11. 채우는 효과에 대해선 차트 도구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차트 도구에 보시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서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형을 채워줄 적에 라고 화살표 눌러주시고, 질감으로 채울 겁니다. 분홍 박엽지 라고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꿔줄 수 있죠.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채워주기에서 흰색으로 채울 겁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흰색이 따로 들어가겠네요. 제목 서식을 가볼까요? 제목 서식은 제목을 쓰시고 나서 글꼴, 크기, 색깔 다 나와 있죠. 제목을 쓰고 나서 얘기해 볼까요? 클릭하셔서 4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줍니다. 채우거나 테두리 넣는 건 글자에서 할 일이 아니죠. 차트 도구에 서식 가시게 되면 도형을 채우겠다, 흰색, 테두리가 있다, 윤곽선. 서식으로 넘어갈까요? 등록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등록비라고 하면 이 파란색 막대를 얘기하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의 계열 바꿔줄게요. 등록비는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 지정하겠다.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맞춰질 거고요. 계열에서 표식을 삼각형으로 바꿔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우리는 동그라미 모양이네요. 자, 계열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친구, 얘를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서식으로 따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뜰 텐데, 깡통이 보이고 오각형이 보이고 막대기가 보이네요. 자, 깡통을 눌러주시면 색깔을 채우거나 선의 모양 바꿔주는 거,
오각형을 누르시면 그림자나 기타 등등 효과 주는 거, 막대기는 그 막대기의 길이를 조절해 주는 거. 자, 일단 깡통을 누르셔서 표식 옵션에 가시게 되면 지금은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는 중인 거죠. 얘를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크기도 10으로 2배 키우겠습니다. 레이블의 값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요 나영미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 숫자 값을 표현해 주는 거니까 나영미라고 하는 요 주황색의 막대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주황색의 막대가 다 들어오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얘만요 라는 뜻이 돼요. 오른쪽 버튼 라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시게 되면 숫자 값이 짠 하고 들어갑니다. 눈금선은 파선 스타일로 가라고 하는군요. 우리 거는 실선인데 말이죠. 자, 눈금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눈금선 서식으로 바뀌어 있고요. 선이 지금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축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0부터 8회까지 보입니다. 우리도 왼쪽에 0부터 8회까지 보이는 거 불만 없어요. 오른쪽을 보니까 0부터 40만까지인데 우리는 0부터 35만까지 여기가 다르군요. 자, 요 보조축 너를이라고 클릭하셔서 보조축에 대해서는 요 막대 모양 축의 옵션 가보시면 그 막대기의 기럭지를 최대 40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숫자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5만, 10만, 15만이라고 단위를 5만으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를 10만으로 바꿔주시면 듬성듬성하게 보이게 되겠죠. 범례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범례명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등록 횟수와 등록비 단위원이라고 하는 게 길쭉길쭉하게 뻗어 있지만 우리 거는 등록 횟수는 쭉 뻗어 있고 등록비 단위원은 위아래로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모양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선택하셔서 범례 서식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선의 모양이라든지 막대기의 기럭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차트 도구로 들어오셔서 디자인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등록비 단위원이라고 하는 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중이죠. 편집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 이름은 여기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요 라고 얘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아래로 표현이 되어 있던 건데 이름을 쭉 펴서 넣고 싶습니다.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의 범례도 쭉 펼쳐진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도형을 넣어 볼까요?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을 찾아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만들어질 거고요. 도형을 그리고 계시면 그리기 도구가 뜨지요. 거기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의 스타일 중에서 문제와 비슷한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안쪽은 하얗고 바깥쪽에 까만 테두리라고 선택하셔서 글씨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글자의 위치가 가운데 있어 보이질 않죠? 홈으로 돌아오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가렴이라고 위아래도 양옆에도 라고 하시게 되면 도형도 마무리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배치된 거를 확인하시면 배치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된 것 같은데 막대의 두께라든지 가장자리의 테두리들이 좀 달라 보이죠? 하나하나 수정을 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출력 형태들은 클릭하셔서 서식에 보시게 되면 선이라고 실선 그러면 뚜렷하게 선의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콩 찍어서 선이라고 가시면 실선, 선에 대한 색깔 진하게 바꿔주실 수 있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선에 대해서 실선, 색깔이 까맣게 지나가는 파선들도 마지막으로 선의 색깔이 좀 더 짙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대에 대해서도 볼까요? 막대기의 간격 너비를 보시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사이 간격을 넓히면 막대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간격을 좀 줄여주시면 막대가 넓게 가게 될 거예요. 좀 더 넓혀볼까요? 그래서 간격을 좁히면 막대기가 넓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치와 빼먹은 게 없는지 훑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수를 만나러 갈게요. 함수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운동의 종류를 구분해달라 라고 되어 있군요. if 함수를 줬습니다. 만약에 회원코드의 첫 번째 값이 H이면 헬스, P이면 필라테스, 그 이외이면 요가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if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if라는 친구는 조건을 걸어주고 그 조건을 걸었을 때 참일 때 보여주는 값과 거짓일 때 보여주는 값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조건이 간단하면 바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다시피 조건이 좀 복잡하네요. 문제에서 회원코드의 첫 번째 값이라고 했어요. 어떤 데이터에서 첫 번째 값을 뽑아오는 거, 글자를 뽑아오는 거 텍스트 함수 중에서 왼쪽에서부터 뽑아오는 거 lef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누구를 클릭하셔서 몇 개를 갖고 올 건지 쓰는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조합해 보면 만약에 if라고 해서 조건을 걸 건데 그 조건이 뭐냐? 회원코드의 첫 번째 값, 그래서 left를 준 거군요. 자, 왼쪽에 있는 누구의 왼쪽이요? 회원코드라고 하는 친구는 B와 O가 만나는 요 동네에 있지요. 그래서 B의 5번에 있는 요 친구 문자에서 몇 개요?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갖고 와 보면 일단 여기 회원코드에서 하나만 갖고 오면 H라고 하는 친구가 뽑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뽑혀 나온 것이 equal H라고 하는 글자와 같으냐라고까지 물어보셔야 조건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equal 빼고 얘네들까지만 표현을 해주면 H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equal H라고 하는 글자와 같으냐라고 물어봐야지 맞아 같아 아니 같지 않은데 라고 참거짓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같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헬스라고 표현을 해달라. 나머지들이 아닌 경우로 퉁칠 수 있으면 이대로 끝내면 되는데 나머지의 경우가 아직도 필라테스와 요가 두 가지로 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이라고 해서 거짓인 경우가 한 방에 끝나질 않으니까 다시 한번 요 if 함수를 또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f라고 하는 친구를 똑같이 넣어주시고 거기에 h가 아니라 p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다면 그렇다면 필라테스라고 표현을 해달라. 이제 헬스인 경우도 골라냈고 필라테스인 경우도 골라냈으니까 나머지들은 다 요가라고 퉁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요가라고 만들도록 하겠다. 괄호의 개수를 좀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레프트에 대한 괄호가 열렸다가 잘 닫혔고요. 여기도 레프트에 대한 괄호가 열렸다 닫혔어요. if 함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맨 처음에 괄호를 열었습니다. 닫아줘야 되는데 닫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새로운 if가 또 열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닫아준 요 if는 새로 열린 if에 대한 괄호인 거고요. 맨 처음에 했던 요 괄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닫아줘야 되니까 끝자락에서는 괄호를 2번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수식을 그대로 운동 종류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결과 나왔고요. 자동 채우기 하셔서 채워주시게 되면 뚜루루 운동의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선의 모양까지도 자동으로 채워졌죠? 그래서 선의 모양 같은 경우는 채워지지 말라고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등록월로 가보도록 할까요? 등록월은 등록일에 월 단위를 추출해서 그 뒤에다 월이란 말을 붙여주세요. 함수는 month라고 하는 걸 줬는데 뒤에다가 %, 딱풀을 붙여서 월이라는 말도 같이 출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함수 month라고 하는 친구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날짜를 콩 찍으시기만 하면 바로 월 단위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뒤에다가 뭘 붙여라? and라고 해서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현을 해달라 라는 거겠죠. 날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만 D에 5번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답이 구해지겠네요. 역시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자동 채우기 하시면 월 단위만 쏙쏙쏙 뽑아서 뽑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친구의 자동 채우기의 옵션을 서식 없이 채우기로 바꿔주시게 되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인 소개를 통해 등록한 회원명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로군요. 자, 회원명을 구할 때 함수, 한동안 잊었던 함수가 나왔네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찾기 함수입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는 표의 범위를 잡으셔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있는 아이인지를 좌표로 찍어주면 그 친구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equal index라고 함수를 열으셔서 표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그냥 다 잡을까요? 자, 표 전체를 다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컴마, 제가 찾고자 하는 게 만약에 김성우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표 범위에서 몇 번째 행인지 하나, 둘, 세 번째 행이죠. 몇 번째 열인지 하나, 둘, 두 번째 열이죠. 그 행번호 3번과 열번호 2번을 넣으면 엔터 쳤을 때 김성우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표 전체 중에서 그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행인지 열인지를 숫자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회원의 이름을 찾을 적에 지인 소개로 한 친구의 이름을 찾고자 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인 소개라고 하면 요 등록 경로를 보시고 지인 소개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기 위한 함수가 또한 매치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매치라고 하는 함수는 equal 매치, 찾으려고 하는 친구, 내가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지 누구, 컴마, 범위, 어느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한다면 0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치라고 함수를 잡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지인 소개를 찾고자 하는 거죠. 컴마, 어디서요? 이 등록 경로 범위에서요. 컴마, 완전히 정확히 일치하는 거 0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게 6번째, 전체 이 8개의 데이터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에 지인 소개가 있어요 라고 숫자 값으로 환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회원명에서 나는 몇 번째 행이요? 6번째 행에 있는 얘를 찾고자 합니다 라고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를 섞어서 쓸게요. equal index라고 찾을 거고요. 표는 전체를 다 잡으셔도 되고 저희는 어차피 회원명에서만 찾을 거니까 범위를 회원명이라고 하는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요만큼만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몇 번째 행인지는 내가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이 매치 함수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매치 몇 번째 행에 있냐면 등록 경로에서 나는 지인 소개를 찾을 거니까 지인 소개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F의 10번에 지인 소개가 있죠. 찾을 누구는 F의 10번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범위는 F의 5번부터 F의 12번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를 찾을 거죠.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을 거니까 0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뽑았을 때 아까 저희가 뽑아보니까 6번째 행에 있어요 라고 보일 겁니다. 컴마, 마지막으로 몇 번째 열인가요?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를 요만큼만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째 행이라고 찾아주고 첫 번째 열이라고 하시게 되면 끝나겠죠. 그래서 요 친구는 열 번호는 1입니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해볼까요? 자, equal, 인덱스, 범위, 회원명 중에서 찾을 거예요. 컴마, 몇 번째 행에 있냐면요. 행 번호를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넣은 거죠. 거기에서 찾고자 하는 건 지인 소개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누구는 지인 소개, 컴마, 범위는 얘네들이 포함된 전체 범위, 컴마, 완전히 똑같은 걸 찾겠습니다. 0, 괄호 닫아주면 이제 행번호가 뽑혀 나오겠죠. 컴마, 표 전체에는 어차피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열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1 넣어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조성용이라고 하는 분은 지인 소개로 들어오신 분이 되겠군요. 4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등록한 회원의 수라고 하고 countIF 함수를 줬군요. countIF 함수 equal countIF 쓰는 방법은 조건이 도대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 그리고 내가 걸은 조건. 자, 조건에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면서 조건이 맞는 아이들을 쭉쭉쭉 찾으시면 그 순간 바로 개수가 구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괄호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equal count if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조건을 비교해 볼 범위는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가 조건을 비교해 볼 범위가 될 거고요. 조건은 뭐다? 인터넷 검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인터넷 검색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인터넷 검색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F의 6번, 뭐 7번 아니면 10번, 뭐 11번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면 회원수가 바로 구해질 거예요. 썸이프도 바로 보도록 할까요? 내용이 비슷하죠. 전단지를 통해서 등록한 회원의 총 등록비를 구해라. 합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썸이프라고 하는 친구도 역시 조건이 도대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와 조건이 맞는 아이들을 쭉쭉쭉 찾아본 다음에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범위를 따로 잡아 주셔야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sum if 전단지를 통해서 라고 했으니 전단지인지 아닌지 비교해 볼 범위 역시 F의 5번에서 F의 12번까지겠지요. 전단지라고 써 있는 거 직접 따옴표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기에다가 F의 5번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일단 이번엔 이름을 직접 넣어 볼게요. 계산 범위를 구해라. 등록비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등록비는 G의 5번부터 G의 12번에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전단지 통해서 등록한 회원들의 총 등록비 합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록비를 구할 때에 VLOOKUP 함수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equal VLOOKUP 누구를 찾을 건지 선택하시고 어디서 찾을 건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내가 찾을 아이가 도대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는 아이는 0이다 라고 사용 방법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equal VLOOKUP 누구를 찾는 거다? 문제에서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회원 코드에 대한 등록비라고 되어 있죠. 누구는 H의 14번이 될 거고요. 컴마 어디서는 회원 코드에 대한 등록비라고 했으니 회원 코드는 여기 있고 등록비는 저기 있고 범위는 그럼 요만큼 잡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B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는 등록비인 거죠. 등록비는 전체 범위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군요. 몇 번째 열이라고요? 6번째 열이라고요.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입니다. 라고 해서 요 입력 자료를 그대로 넣어서 표현하시게 되면 결과값이 나와 줄 거고요.
회원 코드를 바꿔서 찾으시면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찾아주겠죠. PA1367, PA1367이면 김정훈 님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선 등록비가 107,000원이라고 똑같이 찾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번 달에는 인덱스 매치라고 하는 한동안 잊었던 함수가 나와서 살짝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 문제는 전체 6문제 중에서 맞으라고 내는 문제들 한 2문제 늘상 나오는 요 브이룩업이라든지 하나짜리로 제시하는 문제들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들 위주로 공부하시고, 틀리라고 내는 요런 어려운 2개를 조합해서 쓰는 문제들은 너무 고민되시면 버리시고 가셔도 무방해요. 전체적으로 500점 만점에서 함수 6개 120점 중에 절반 이상 4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A등급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찬찬히 보시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